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5년 전, 이즈음에, 저의 유튜브 증시 토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인트로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였는데요. 한번 오랜만에 써봤습니다. 자, 5년 전, 시간이 금방 가죠. 근데 문득 오늘 주식 시장을 쭉 보다 보니까, 5년 전에 종합주가지수나, 지금의 종합주가지수나 비슷한 위치에요. 주가지수 2400에서 2500포인트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것만 보면은 명목상 수치로 봤을 때 이거 주식시장 5년 동안 나아간 게 없구나라고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니 5년 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떨지 하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5년 전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을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뒤 주식시장을 상상 내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전에요. 종합주가지수가 2400 넘어서 2500포인트로 달려갈 때, 그야말로 역사적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뭐라 그러죠? 이거 질풍노도, 파죽지세처럼 달려갔습니다. 자, 2018년 1월에, 그때 당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코인 시장에서 버블이 일면서요, 주식 시장의 불바다를 일으키는, 그러한 효과까지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그 이후 5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5년 뒤 현 시점에 와 있는데, 종합주가지수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부분이, 명목상 수치로는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비슷한 위치긴 한데 약간 낮아진 듯한 그러한 느낌이죠. 자, 그런데 이 명목상 보이는 숫자만 보게 되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차트상에 표시한 화살표 보이시죠? 자, 위쪽은 이제 코스피 지수고 아래쪽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2018년에 종합주가 지수 2400에서 2500포인트는 신고점을 경신하면서 달려갈 때 만든 숫자예요. 그러다 보니 이때는 지금에 비해서 더 내려갈 여지가 컸었던 때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18개월 넘는 기간 조정 후에 주가지수가 여기 잘하면 바닥권역을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더블 버텀도 만들면서 한 번 정도 배치기 해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년 전에는 같은 주가지수 때인데 약간은 부담스러운 영역이었고, 지금은 바닥권역을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이거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비슷해요. 와, 같은 종합주가지수의 위치이긴 하지만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5년 전에는 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는 약간 지금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대, 조금은 부담스러운 신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는, 오히려 그때에 비해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지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5년 동안 생각해보면 주가지수는 어쨌거나 명목상 비슷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주가지수의 지금 위치가 그때에 비해서 하방 경직이 강하다라는 질적인 특징뿐만 아니고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에. 자, 일단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5년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지만, 5년 동안 연평균 코스피 기준 1.9%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연평균 배당 수익률이 1.9% 정도 됐어요.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금 금리가 4%예요. 이런 거 비교하면 보잘것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2020년 전후로 해서요. 좀 예금 풍차 돌리기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2%짜리 저축은행 예금에 가입하려고요. 전국을 헤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기억 이제 안 나죠. 지금 눈앞만 보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불과 뭐 한 3, 4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 다 까먹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때와 비교하게 되면 연평균 배당 수익률 1.9%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고금리 시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5년 동안의 배당 수익률 연평균 1.9%, 최근에 보게 되면 이건 많이 올라간 수준입니다. 즉, 이것을 단순 곱셈으로 해서요, 5년 동안 누적하면 대략 10% 가까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어떻습니까? 예, 대략 10% 증가했다? 그럼 코스피 지수 기준 250포인트 가까이 되고요. 거기 뭐 세금 떼고 한 200포인트 더 주가 지수가 플러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약에 우리가 이 배당을 무시하지 않고 재투자를 했다면 2700 부근까지 주가 지수가 올라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요. 뒤에 세 번째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소액주주 운동의 효과로 해서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예, 기대가 커요. 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난 5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년도 더 질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데는 투자 문화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 자,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주식 투자에 대한 인식은요, 도박입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2010년대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이런 대사들이 자주 등장했어요. 우리 며느리는요, 착해서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해요. 뭐, 이런 거. 혹은, 예, 국회, 보건복지청문회에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제, 국정감사할 때, 어떤 국회의원께서 소리를 팍팍 지르면서, 아니, 국민연금으로 어떻게 도박 같은 주식 투자를 하냔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 분도 있었어요. 자, 이런 분위기가 2020년 동학개미운동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주식은 투자다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국민이 주식 투자자인데, 이게 도박이다 그러면 전 국민이 도박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소액주주 운동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높이게 됐느냐? 지난 5년 동안 이게 바뀌었어요.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소액주주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시각은 일단 도박꾼들이 돈 벌려고 저러는 거다. 혹은 저거 사회적으로, 불손 세력이다. 나라 팔아먹을 놈들. 뭐 이런 식의, 비아냥이나,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묵살하고, 심지어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액주주 운동 하신 분들 강제로 끌려나가고, 그런 일도 과거에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어때요?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지난 5년 동안에 소액주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이 됐죠. 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 2020년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이슈, 그리고 작년에도 금융투자 소득세 이슈, 요 부분도 소액주주 운동이 이렇게 크게 일지 않았으면, 정치권에서 흥하고 무시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예전에는 무시당하던 게 이제는 소액주주의 목소리 듣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상장사들도 소액주주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심지어 소액주주분들이 연합해서 상장사에 감사를 선임한다든가 혹은 이사를 추천한다든가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익단체로서 힘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 같으면 아이고 이 도박꾼들 나라 팔아먹을 놈들
했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아, 좋은 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기업들이요, 한층 더 투명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오너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주주님들, 좀 해드려야지. 그래서 배당을 높이게 되거나, 자사주 매입하고, 이걸 예전에는 매입하고, 인적 분할해서 소액 주주님들을 뒤통수를 퍽 쳤는데, 어디 회사들 뒤통수 빡 쳤죠. 예. 아주 나쁜 놈들. 예. 어쨌거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회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다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한국 증시를 레벨업 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적인 변화,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게 있었죠. 과거 2005년 전에 2500포인트는 상투를 만들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의 2400에서 2500포인트는 바닥을 만들고 5년 뒤에는 지금하고는 다른 주가지수 때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침이 있고 한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겠어요? 질적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는 한국 증시를 레벨업 시킬 가능성이 크겠죠. 5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의 위치를 이렇게 추억에 힘들었는데 저때 이런 식으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지난 5년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 5년도 순식간에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년 생각해 보니까 2018년 연초에 정말 추운 어느 날 너무 추워가지고 오리털 파카 입고 유튜브를 시작했었는데 5년이 정말 금방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이 자리에 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5년, 어쩌면 5년이 아니고 제가 50년 찰리먼거 형님은 100세 가까이 되신데도 활동하시니까요. 앞으로 50년 더 열심히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